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다양한 퍼커션 샘플을 활용하여 리듬을 더 세련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킥, 스네어, 하이햇입니다. 킥과 스네어, 하이햇은 비트의 전체적인 뼈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2분 내지 3분이라는 음악의 한 곡에서 킥과 스네어, 하이햇만을 이용해 비트를 만들면 곡이 다소 지루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킥, 스네어, 하이햇을 제외한 다양한 퍼커션 샘플을 활용해서 리듬을 더 꾸며주는 퍼커션 룹을 만들어 리듬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리 제가 준비해 놓은 비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비트 작업을 할 땐 지금처럼 킥과 스네어 그리고 하이햇을 활용해서 비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비트 위에 다양한 퍼커션 샘플을 활용해서 비트를 더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퍼커션 샘플은 킥을 제외한 모든 타악기 샘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스네어, 림, 클랩, 스냅, 콩가, 젬베, 탬버린, 트라이앵글, 카우벨, 클레이브 등이 있습니다. 준비해 놓은 폴더로 들어가 퍼커션 샘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개의 클랩 소스와 이름을 알 수 없는 퍼커션 소스 2개 그리고 스네어 소스 3개를 골랐습니다. 이것은 아무 샘플이나 무작정 불러온 것이 아니라 앞서 들었던 메인 비트의 소스를 들어가며 어울릴 것 같은 샘플을 고른 것입니다.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샘플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퍼커션 룹을 형성을 하는지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커션 룹을 만들 땐 준비해 놓은 퍼커션을 어떤 박자에 넣을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인 비트, 킥, 스네어, 하이햇 리듬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의 샘플을 너무 많이 배치하는 것보다는 준비한 샘플을 적재적소에 하나씩 넣어 전체적인 그루브를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퍼커션은 킥과 스네어를 피해서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루브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겹쳐서 찍어도 무방합니다. 그럼 제가 직접 작업을 하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랩 소스인데요. 원본에 비트를 들어보면서 이 클랩을 어디에 넣을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클랩을 일단 여기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당겨서도 한번 넣어 볼게요. 저는 이 첫 번째 클랩을 지금 이 위치에 넣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 많은 곳에다가 넣어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준비해 놓은 샘플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것보다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마디를 저희가 이렇게 두 마디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두 마디를 채우고 이 다음 마디는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두 번째 클랩인데요. 두 번째 클랩도 어디에 넣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이쪽은 스네어와 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한번 배치를 시켜볼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밀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아니면 아까 이쪽에 넣어서 뒀나요?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옮기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저는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클랩 3번이죠. 이 3번도 어디에 넣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 앞쪽에 이 한마디는 이 두 녀석으로 채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뒤쪽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여기에 지금 킥도 안 나오고 스네어도 안 나오니까 일단 여기다 한번 배치를 시켜 볼게요. 네, 이쪽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긴 나오고 있죠.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저는 여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 클랩을 지금 제가 16분음표를 활용을 해서 두 개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랩 3번은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퍼커션 1번이죠. 일단 이 소스는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퍼커션인데 스네어 림샷과 비슷한 소리를 가진 샘플이네요. 자, 그럼 다시 이 샘플을 어디에 배치시킬지 비트를 들어보면서 상상을 해야겠죠. 상상을 하면서 어디에 넣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는 지금 킥도 안 나오고 스네어도 안 나오는 곳이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쪽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도 지금 킥과 스네어가 없는 곳이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보여드렸던 것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여기가 이 샘플에는 가장 어울리는 구간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퍼커션 2, 먼저 이것도 소스를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느낌이 나는 퍼커션 소스네요. 이 소스를 상상을 하고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스를 한번 첫 번째 이쪽으로 넣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는 여긴 지금 스네어가 나오고 여기도 지금 킥이 나오죠. 여기에 한번 넣고 들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는 한번 뒤로도 가볼게요. 여기에 한번 넣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좀 킥과도 한번 겹쳐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 킥이 나오는 곳에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들었을 때는 지금 이 킥의 리듬을 이 퍼커션이 방해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네어 소스인데요. 첫 번째 스네어부터 어디에 넣을지 또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앞쪽에 이미 제가 많이 배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 뒤쪽을 채워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여긴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 아니면 여기가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먼저 넣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뒤에 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킥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도 그루브를 방해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앞보다는 오히려 이 뒤가 더 마음에 들어서 이쪽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네어 2, 이미 킥과 스네어가 없는 공간에 다른 퍼커션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스네어 2는 제가 메인 스네어, 이 첫 번째 나오는 메인 스네어, 두 번째 나오는 메인 스네어에 이 두 번째 나오는 메인 스네어를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을 동시에 스네어가 두 개가 나오게끔 배치를 시키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그루브를 방해하지 않고 이 스네어를 더 캐릭터 있는 소스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스네어는 다른 곳에 넣지 않고 기존 스네어와 겹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스네어를 어디에 배치를 시킬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었을 때는 이미 많은 공간에 다양한 퍼커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스네어가 들어가면
조금 지저분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네어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룹을 컨트롤 D를 통해 복제를 한 이후에, 자 일단은 이 스네어는 없어도 되겠죠. 자, 이 스네어를 스네어 1번이 위치한 곳에다가 마지막에 배치를 시켜서 1번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4마디 룹이 완성이 되겠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배치가 됐는데요. 여기는 제가 필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쪽 스네어를 16분음표를 활용해서 4개를 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재미를 더해 볼게요. 이 샘플의 음정을 순차적으로 떨어뜨려 볼게요. 두 번째 나오는 오디오 리전을 클릭하고 상단에 트랜스포즈를 활용해서 음이 한 음씩 떨어질 수 있게끔, 트랜스포즈에서 마이너스 1은 반음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하면 한 음이 이동이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저는 2의 배수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6이 돼야겠죠. 그럼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하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커션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리듬이 세련되졌죠. 퍼커션을 이번엔 빼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커션을 뺀 거는 원래 처음 들었던 킥과 스네어, 하이햇만 있는 메인 비트였었죠. 이번에는 퍼커션을 켜놓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리듬이 복잡한 리듬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퍼커션 룹을 만들 때 대체로 어떤 위치에 퍼커션을 넣는지 감이 오셨을 겁니다. 보통 퍼커션 룹을 넣을 땐 기본적으로 디비전 세팅은 퀀타이즈 세팅을 말합니다. 자, 퀀타이즈 세팅은 상단에서 Q 옆에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퀀타이즈 세팅을 할 수 있었죠. 자, 기본적으로 퀀타이즈 세팅이 16분음표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칸 간격으로 비트를 찍었습니다. 2칸 간격이라고 함은, 자, 이렇게 16분음표로 줄여놓은 샘플을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면 한 칸이 이동을 하는 거죠. 2칸 간격이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한 칸을 건너뛰고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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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이 2칸 간격, 즉 8분음표 간격으로 비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칸을 사용할 땐 주로 리듬을 쪼갤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제가 비트를 쪼갤 때 이렇게 한 칸 단위로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나아가 정박보다는 엇박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정박이라고 하면 2칸씩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정박이고 여기가 정박, 그리고 여기가 정박, 그리고 여기가 정박이 되겠죠. 자, 그럼 엇박이라고 하면 이렇게 2칸을 쉬고 나오고, 2칸을 쉬고 나오고, 그리고 2칸을 쉬고 나오고,
또 두 칸을 쉬고 나오고 두 칸을 쉬고 나오고 자 여기는 정박이네요. 이 박자 같은 경우는 제가 스네어랑 동일하게 찍었던 박자였죠. 그러니까 정박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도 두 칸 쉬고 나오고 그리고 뒤로 가볼게요. 자 여기는 정박이네요. 그쵸? 이렇게 엇박을 많이 활용을 해서 퍼커션 룹을 짜주면 더 그루브한 드럼 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퍼커션 룹은 리듬에 있어 그루브감과 비트감을 조성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음에는 퍼커션 샘플을 고르는 것조차도 어렵고 고르는 샘플을 가지고 룹을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이 만들어 보면 누구나 좋은 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비트 위에 다양한 퍼커션 샘플을 불러와 직접 퍼커션 룹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퍼커션 룹에 볼륨, 팬, 이펙팅을 더하여 더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